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명표 칼럼입니다. 오늘 준비한 경기는 마찬가지로 승부식 90회차 8월 5일 토요일 K리그 2부 분석으로 준비했는데요. 첫 번째 경기는 전남 드래곤즈와 부천FC의 맞대결이고요. 두 번째 경기는 부산 아이파크와 천안시티의 맞대결로 준비했습니다. 자, 오늘의 첫 번째 경기 전남 드래곤즈와 부천FC의 경기, 양 팀의 경기 내용부터 살펴보면서 분석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전남 드래곤즈와 부천입니다. 전남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남 같은 경우는 지난 라운드에서 성남을 무조건 잡겠다는 의지를 표출했지만 결국 덜미를 잡히고 말았다. 자, 그렇게 의외의 팀에게 패배하면서 아쉬움이 컸었는데요. 자, 이장관 감독도 직접 아쉬움을 토로했을 정도인데 최근 분위기 반전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적어도 홈에서만큼은 승점 3점을 획득해야만 하는 상황이다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결국에는 이 팀은 발디비아가 무언가를 해줘야만 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K리그 2부 최고의 공격 유닛인 발디비아가 전남의 공격의 핵심이자 모든 것이라고 보셔도 되는데요. 다행히도 이런 발디비아가 기복이 큰 선수가 아니다 보니 제 역할만 해준다면 추상훈 등 측면 자원들도 덩달아 살아났던 모습을 보였고요. 최근 리그 9경기 연속 득점에 성공한 것이 이 정도면 우연은 아니라고 보고 매 경기마다 한 골 정도는 충분히 기대되는 팀이라는 점은 분명 전남에게 있어서는 플러스 요소라고 보여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다음은 부천입니다. 자, 부천 같은 경우는 최근 리그 3경기째 승리가 없다. 그리고 상위권을 압박하는데 실패했습니다. 자, 매경기가 고비인데 원정임에도 무승부에 만족할 수 없는 상황인 것은 어쩔 수가 없는데 역시나 부천 같은 경우도 승리가 절실한데 최근 들어 수비 조직력은 조금은 인상적으로 변모한 모습을 보여줬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 리그 4경기째 4경기 중 3경기에서 무실점 경기를 만들어낸 수비진이 조금은 높게 평가할 만한 부분으로 보였다. 자, 나름의 점유율 관리와 상황에 따라서 닐슨 주니어를 축으로 후방에 깊게 내려앉는 수비 방식이 성공적으로 작동하는 중입니다. 다만 역습 상황에서 쉽사리 슈팅을 만들어내지 못하면서 득점력이 조금 아쉬운 상황이며 결국 승리하기 위해서는 골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수비는 좋은데 득점력은 아쉬운 전형적인 약팀다운 면모라고 할 수 있나? 그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기에 이 경기는 승리가 절실한 쪽은 마찬가지지만 우세한 쪽은 전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전남 쪽의 승부 그리고 핸디캡은 핸디캡 무승부 쪽 접근을 추천드릴게요. 전남 승과 핸디캡은 마이너스 1.0 무승부인데 왜냐? 자, 전남이 최근에 보여주는 공격력이 꽤나 신뢰도가 높은 편이고 물론 부천과 비교했을 때 자, 그리고 속도와 기술을 동시에 갖춘 공격 라인이 확실히 파괴력이 있는 모습이다. 자, 그렇게 특히 흐름을 탔을 때 무서운 퍼포먼스를 자주 보여온 점도 충분히 전남의 승리 쪽 접근에 플러스 요소로 보여진다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공격이 빈약한 부천을 상대로 더더욱 공격에만 집중할 수 있는 전남인데요. 물론 수비가 강한 부천이 쉽게 무너질 경기도 아닙니다. 그렇기에 핸디캡 같은 경우는 무승부 쪽 접근을 권장드렸고요. 역시나 2.5 오버 쪽 접근을 추천드립니다. 자, 흐름만 놓고 봤을 때는 언더가 합당하다. 하지만 특히 경기 자체를 답답하게 그리고 템포를 늦추는 부천의 특성을 감안하면 충분히 언더를 보는 것도 이해된다. 하지만 홈에서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는 전남의 강점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고 그렇게 전남의 공격 라인이 다시 한번 합이
맞아 떨어진다면 진다고 가정할게요. 가정했을 때 충분히 다득점도 가능하다. 그렇게 뭐 언더나 오버나 모든 가능성은 열려 있죠. 항상 그랬듯이. 그렇지만 웬만한 팀은 다 무너뜨릴 수 있는 강한 공격력에 저는 조금 더 무게를 실으면서 전남이 혼자서 3골도 충분히 넣을 수 있다고 봤을 때 충분히 다득점 쪽 접근도 여러분들께 권장을 드려보면서 중요 포인트를 적자면, 전남은 최근 공격력 자체는 굉장히 높게 살만한 평가를 받고 있고, 합이 맞아떨어지면 파괴력이 엄청난 수준의 수준을 보여줬습니다. 반면 부천은 수비적인 부분은 안정감은 긍정적이지만 여전히 득점은 아쉬운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남의 승에 마이너스 1.0, 핸디캡 무승부, 그리고 2.5 오버 쪽 접근 추천드려 보면서 다음 경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명표 칼럼입니다. 오늘 준비한 경기는 마찬가지로 승부식 90회차 8월 5일 토요일 K리그 2부 분석으로 준비했는데요. 첫 번째 경기는 전남 드래곤즈와 부천FC의 맞대결이고요. 두 번째 경기는 부산 아이파크와 천안시티의 맞대결로 준비했습니다. 자, 오늘의 첫 번째 경기 전남 드래곤즈와 부천FC의 경기, 양 팀의 경기 내용부터 살펴보면서 분석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전남 드래곤즈와 부천입니다. 전남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남 같은 경우는 지난 라운드에서 성남을 무조건 잡겠다는 의지를 표출했지만 결국 덜미를 잡히고 말았다. 자, 그렇게 의외의 팀에게 패배하면서 아쉬움이 컸었는데요. 자, 이장관 감독도 직접 아쉬움을 토로했을 정도인데 최근 분위기 반전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적어도 홈에서만큼은 승점 3점을 획득해야만 하는 상황이다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결국에는 이 팀은 발디비아가 무언가를 해줘야만 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K리그 2부 최고의 공격 유닛인 발디비아가 전남의 공격의 핵심이자 모든 것이라고 보셔도 되는데요. 다행히도 이런 발디비아가 기복이 큰 선수가 아니다 보니 제 역할만 해준다면 추상훈 등 측면 자원들도 덩달아 살아났던 모습을 보였고요. 최근 리그 9경기 연속 득점에 성공한 것이 이 정도면 우연은 아니라고 보고 매 경기마다 한 골 정도는 충분히 기대되는 팀이라는 점은 분명 전남에게 있어서는 플러스 요소라고 보여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다음은 부천입니다. 자, 부천 같은 경우는 최근 리그 3경기째 승리가 없다. 그리고 상위권을 압박하는데 실패했습니다. 자, 매 경기가 고비인데 원정임에도 무승부에 만족할 수 없는 상황인 것은 어쩔 수가 없는데, 역시나 부천 같은 경우도 승리가 절실한데 최근 들어 수비 조직력은 조금은 인상적으로 변모한 모습을 보여줬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 리그 4경기째 4경기 중 3경기에서 무실점 경기를 만들어낸 수비진이 조금은 높게 평가할 만한 부분으로 보였다. 자, 나름의 점유율 관리와 상황에 따라서 닐슨 주니어를 축으로 후방에 깊게 내려앉는 수비 방식이 성공적으로 작동하는 중입니다. 다만 역습 상황에서 쉽사리 슈팅을 만들어내지 못하면서 득점력이 조금 아쉬운 상황이며, 결국 승리하기 위해서는 골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수비는 좋은데 득점력은 아쉬운 전형적인 약팀다운 면모라고 할 수 있나? 그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기에 이 경기는 승리가 절실한 쪽은 마찬가지지만 우세한 쪽은 전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전남 쪽의 승부, 그리고 핸디캡은 핸디캡 무승부 쪽 접근을 추천드릴게요. 전남 승과 핸디캡은 마이너스 1.0 무승부인데, 왜냐? 자, 전남이 최근에 보여주는 공격력이 꽤나 신뢰도가 높은 편이고, 물론 부천과 비교했을 때, 자, 그리고 속도와 기술을 동시에 갖춘 공격 라인이 확실히 파괴력이 있는 모습이다. 자, 그렇게 특히 흐름을 탔을 때 무서운 퍼포먼스를
자주 보여온 점도 충분히 전남의 승리 쪽 접근에 플러스 요소로 보여진다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공격이 빈약한 부천을 상대로 더더욱 공격에만 집중할 수 있는 전남인데요. 물론 수비가 강한 부천이 쉽게 무너질 경기도 아닙니다. 그렇기에 핸디캡 같은 경우는 무승부 쪽 접근을 권장드렸고요. 역시나 2.5 오버 쪽 접근을 추천드립니다. 자, 흐름만 놓고 봤을 때는 언더가 합당하다. 하지만 특히 경기 자체를 답답하게 그리고 템포를 늦추는 부천의 특성을 감안하면 충분히 언더를 보는 것도 이해된다. 하지만 홈에서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는 전남의 강점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고, 그렇게 전남의 공격 라인이 다시 한번 합이 맞아 떨어진다면 진다고 가정할게요. 가정했을 때 충분히 다득점도 가능하다. 그렇게 뭐 언더나 오버나 모든 가능성은 열려있죠. 항상 그렇듯이. 그렇지만 웬만한 팀은 다 무너뜨릴 수 있는 강한 공격력에 저는 조금 더 무게를 실으면서 전남이 혼자서 3골도 충분히 넣을 수 있다고 봤을 때 충분히 다득점 쪽 접근도 여러분들께 권장을 드려보면서 중요 포인트를 적자면, 전남은 최근 공격력 자체는 굉장히 높게 살만한 평가를 받고 있고, 합이 맞아떨어지면 파괴력이 엄청난 수준의 수준을 보여줬습니다. 반면 부천은 수비적인 부분은 안정감은 긍정적이지만 여전히 득점은 아쉬운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남의 승에 마이너스 1.0 핸디캡 무승부 그리고 2.5 오버 쪽 접근 추천드려 보면서 다음 경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기는 부산 아이파크와 천안시티의 맞대결로 준비했습니다. 이 경기도 마찬가지로 홈팀 부산부터 지금 바로 설명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부산은 지난 라운드에서 부천과 0대0 무승부를 기록했다. 자, 까다로운 상대이긴 했지만 무승부는 부산에게 분명 아쉬운 결과로 남았다. 이게 무슨 말이냐? 자, 물론 비가 많은 비로 인해서 경기장 상태가 안 좋았다는 점은 여러분들께서도 감안해야 하는데 아직 살아날 여지가 충분한 부산이라고 보여집니다. 왜냐? 자, 현재 노련한 수비수 민상기가 빠르게 팀에 적응하고 있는 상태이며, 주변 선수가 단점을 메워주면 K리그 1부에서도 충분히 손꼽히는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민상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민상기 옆에 우수한 선수가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의 기대를 받고 있는데, 여기에 뭐 최건주와 패신 등 매력적인 공격 카드도 전방에 더해지면서 박동진이라는 존재감까지도 합류했기 때문에 더더욱 무게가 생긴 공격 라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수비는 이미 지난 분석에서도 이야기했듯 충분히 안정감이 있다. 뭐 최근에 실점이 있긴 했지만 그럼에도 있는 상태고, 여기에 영입으로 인해 더욱더 공격에서 무게가 실린 부산이며 어느 정도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천안시티인데요. 천안 같은 경우는 지난 라운드 안산에게 1대2 패배를 기록했습니다. 시즌 첫 승에 이어서 연승을 노렸다. 하지만 일격을 당하면서 최하위에서 다시 허덕이고 있는 상태다. 자, 다만 시즌 초반보다는 현재 분위기가 월등히 좋습니다. 분명 변화인데요. 시즌 초반 분위기는 너무나도 좋지 않았기에 어쩌면 당연시되는 반등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최근 모따와 파울리뇨의 축이 되는 공격 라인이 어느 정도 파괴력을 발휘 중인 상태고, 신영민을 축으로 중원에서 안정감을 더하니 공격 작업이 더욱더 활발해진 모양새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외국인 자원들이 결정적인 순간에 힘을 발휘해주고 있다는 점도 고무적인데, 다만 수비진에 믿음직한 선수가 많은 팀이 아니다 보니 수비적인 약점은 여전히 고민거리로 남아있다. 다만 수비진의 믿음직한 자원의 부재로 인해 여전히
문제점으로 꼽힌다. 그렇기 때문에 뭐 부산이나 천안이나 어느 정도 체급차가 있는 경기고, 그렇게 봤을 때 여러분들께서는 충분히 부산 쪽의 승리 접근 노려볼만 하다라고 느껴집니다. 자, 부산 승에 마찬가지로 이 경기도 핸디물을 일단은 기본적으로 깔고 갈게요. 자, 부산은 적극적인 영입을 통해서 효과를 보고 있고, 새롭게 합류한 선수들이 곧장 팀의 보탬이 된다. 자, 그리고 체급이 현저히 떨어지는 천안이 천안 정도는 충분히 부산이 요리할 수 있는 상대라고 생각했습니다. 자, 다만 천안이 근래에 보여준 집중력이 무섭기 때문에 부산도 어느 정도 고전할 수 있는 시간이 존재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핸디캡 무승부 쪽 접근도 유력해 보인다고 했을 때 추천드렸고요. 역시나 2.5버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왜냐? 부산에게 필요한 것은 무승부가 아닌 승리다. 승점 3점이다. 최하위 천안도 강등 부담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무승부보다는 승리를 원할 것으로 예상된다. K리그 2부 특성상 강등이 없죠. 자, 그렇기에 두 팀 모두 따라서 두 팀 모두 수비적인 운영을 할 이유 없는 상황이다. 즉 공격적으로 강하게 맞붙을 가능성이 굉장하다라고 보여졌을 때 충분히 도합 3골 정도는 어렵지 않다라고 볼 수 있고요. 양팀 모두 컨디션 좋은 공격수가 존재하기 때문에 게다가 양팀 모두 최근 공격수의 컨디션이 좋은 편이기에 3골 정도는 충분히 터질 만한 가능성이 존재한다. 높다라고 정리를 했을 때 다들 좀 접근 추천드리면서, 자, 두 팀 모두 부산은 이적 시장을 통해서 새로운 선수가 팀에 합류했고 긍정적인 시너지를 보이고 있고, 천안 역시 공격에서는 반등한 모습이지만 여전히 수비에서는 아쉬움이 남는 상태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역시나 부산 승에 마이너스 1.0 핸디캡 무승부 그리고 2.5오버까지 추천드리면서 오늘의 8월 5일 토요일 K리그 2부 국내 축구 2경기 분석은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적인 조합은 수익방에서 공개하기 때문에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반드시 영상 하단의 고정 댓글 링크를 클릭하셔서 수익방에 오시면 주된 조합을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문의 부탁드리면서 저는 일요일 경기 분석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제가 프리뷰해드린 내용은 말 그대로 내용 분석입니다. 수익으로 이어지는 최종 조합은 유튜브에 공개할 수가 없기 때문에 현재 영상 고정 댓글로 카톡 주시면 경기별 실시간 라인업 및 심판 성향까지 분석한 최종 조합 드리겠습니다. 저를 모르시는 분도 건승하시는 하루 되세요.